한 소년에게 그림은 삶이자 운명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돈을 그렸어요. 김은경 선생님이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지만 내 장차 커서 뭐가 되려고 일어나거든. 특출났던 소년의 그림 실력은 선생님들에겐 불투명한 미래였습니다. 그 돈이 너무나 리얼했던가 봐요. 이제 나중에 커서 위조 지표범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그림과 글에 대한 소년의 열정은 만화계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극화계에서 그야말로 슈퍼스타였죠. 방학기 선생은. 이른이 가까운 만화가 방학기. 그는 여전히 대중의 사랑 속에 한국 만화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한류 만화 열풍의 초석을 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대와 국경을 넘어 사랑받는 만화가 방학기.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인물들과 이야기는 지면을 벗어나 영상화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여형사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부터 전설적인 무도인 최배다를 주제로 한 영화까지 제작됐습니다. 만화가를 넘어 시대의 이야기꾼으로 불리는 한국 만화의 또 다른 이름, 만화가 방학기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뒤엉켜 있을 것 같은 서울의 한 동네. 만화가 방학기 씨를 처음 만난 곳은 그의 집이었습니다. 이곳은 80년대 인기 작품들의 산실이기도 한데요. 제작진을 만나자마자 그가 붓과 종이를 들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조선 여형사 다모를 시작으로 전설적인 모도인 최배달, 그리고 그의 만화 속 다양한 주인공들까지 한 장의 종이에 30여 년간 만화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날카로운 눈 그리고 흐트러진 봉두 남발의 머리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은 바람의 파이트에 나오는 최배달의 모습. 그 위에 장태를 뜯어오는 각설이패, 무당들, 도둑들, 이렇게 선임. 이것은 내 만화에 나오는 전체를 아우르는 주요한 등장인물을 다소 망라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 캐릭터 중 그가 가장 사랑하는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최고의 내 마음속에 늘 살아있는 캐릭터라면 다모겠죠. 이 다모의 모습은 남장 여자를 했는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어떤 면으로 내 마음속에는 중성의 매력 있는 인간 존재로서 조선 여형사 다모는 다모 남순이, 다모 채우기로 두 번에 걸쳐 출간됐는데요. 이 중 다모 채우기는 드라마는 물론 영화까지 배우 하지원을 통해 새롭게 재탄생됐습니다. 조선시대 여형사라는 소재는 만화 독자는 물론 다양한 콘텐츠로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다모가 됐든 바람의 파이터가 됐든 무슨 실화소녀가 됐든 그 인물들 하나하나들이 그것은 주연에서부터 조연 또 엑스트라까지 그 인물들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사실적인 필치로 이렇게 묘사가 돼 있고, 그러니까 방학기 선생님이 갖고 있는 만화가 딱 매치가 되면은 그대로 옮겨도 딱 될 수 있는 영화가 될 수 있거나 드라마가 될 수 있죠. 다모의 인기 비결은 조선시대 형법부터 각종 논문까지 사실을 근거로 했기 때문입니다. 만화가 방학기 씨는 단행본 출판보다는 신문 연재를 통해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30이 넘은 늦은 나이에 사라진 낡은 집으로 등단했는데요. 그 후 주간지와 신문을 통해 애사당 홍도, 다모, 임꺽정, 바람의 파이터 등 걸작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신문 연재할 때는 이렇게 매일매일 집에 배달되거나 혹은 편집국에 올라오는 이 신문의 내용과 그다음에 인쇄 상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슴이 떨리게 이 인쇄된 지면을 보고 했던 그런 생각이 나고 있어요. 해당 하루 최소 12시간의 작업이 필요했던 신문 연재. 그 외롭고 고단한 작업은 지금의 만화가 방학기 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당시 혼과 열정이 담긴 원화들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스포조선에 연재됐던 당시의 원화입니다, 이것이. 작두 위에 올라서서 작두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의 만화엔 시대의 다양한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특히 그의 만화엔 무속인의 삶이 자주 그려지곤 했습니다. 젊은 무녀의 발이 이토록 날카로운 작두 위에 그대로 이제 올라서게 되죠. 이게 작두 위에 올랐을 때 이 무당한테는 이 나비의 환영이 보여야 돼. 나비라는 건 언제나 날아오르니까 자신의 몸도 나비처럼 날아오른다고. 여기서 이제 두드리는 북에 따라서 몸이 위로 상승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작두에 올라서도 작두에서 발이 베이지가 않게 되는 거지. 만화 곳곳엔 베일에 쌓여있던 무속인의 삶이 정확하게 묘사돼 있었습니다. 그 뒤엔 남모른 그만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타알밤, 나알밤 계속 무당은 자지 않고 미치듯이 구슬을 하는데 눈바람, 비바람 다 같이 맞고 같이 다니니까 드디어 서서히 그들이 마음을 열면서 무속에 관한 것을 내한테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해병대 하사관으로 복무하던 그는 우연한 계기에 만화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서울로 외박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외박을 나와서 어디를 가자 그래서 같이 갔는데 그분이 바로 만화가였어요. 나는 그 당시에 이제 그분이 뭐 누군가도 잘 모르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이제 고우영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리고 있는 걸 옆에서 봤어요. 보고 내가 그분 그리던 걸 옆에서 따라서 좀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우영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제대 언제 하냐고, 제대하면 같이 일 좀 하자고. 한국 만화의 거장으로 손꼽혔던 고우용 화백. 그와의 만남은 제대 후 청년 방학기를 만화가의 삶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스승의 영향을 받아 방학기 시 작품은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민초들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애환을 말하겠다. 그의 작품은 서사적인 고조에 스토리가 강하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 작품 세계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째, 조선시대 무녀의 삶을 다룬 바리대기와 같은 정통시대극입니다. 둘째, 일본 강점기 말 실제 인물이었던 김두한과 시라소니를 다룬 감격시대부터 최배다를 주인공으로 한 바람의 파이터까지 실존 인물이 등장하는 액션 만화입니다. 아주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표현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그 만화를 하지 않고 극화라고 그랬습니다. 그 극화 시대를 연 장본인의 한 사람이죠. 방학기 선생은. 만화는 아이들의 전용